어제 점심시간 회사 식당에서 누군가 던진 한마디가 묘하게 걸렸습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눈치 없지 않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눈치 있는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피곤할까?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은데 정작 나는 눈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걸까? 아침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 사람이 타려고 뛰어오는 게 보여서 문을 잡아뒀습니다. 회의 시간에는 분위기가 무거워질까봐 먼저 나서서 의견을 냈습니다. 퇴근 후 동료가 힘들어 보여서 저녁 한번 하자고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배우자의 표정을 살피고 아이가 무슨 말을 하려다 마는지 알아채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눈치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만 자꾸 지쳐갑니다. 밤이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눈치를 보는 게 맞나? 아니면 그냥 끌려다니는 걸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치 좀 그만 보고 살아. 당당하게 살라고. 내 할 말은 하고 살라고. 그런데 그게 쉬웠으면 진작 그랬을 겁니다.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애써봤자 결국 관계는 어긋나고 분위기는 어색해집니다. 그러면 또 내 탓을 합니다. 역시 나는 눈치가 없었구나. 아니면 눈치를 너무 보는구나.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바꾸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눈치를 보지 말라거나 더 당당해지라고 다그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눈치란 정말 비굴한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눈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만약 제대로 된 눈치, 나를 지키는 눈치가 있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눈치를 나쁜 것처럼 배웠습니다. 눈치를 본다는 건 주눅든 사람, 자기 의견 없는 사람, 비굴한 사람의 특징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보다 당당한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눈치가 정말 나쁜 것이었다면 왜 우리는 눈치 없는 사람을 그토록 불편해할까요? 직장에서 회의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 상대의 기분을 전혀 살피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 좀 눈치가 없네. 그렇다면 눈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남의 비위를 맞추는 기술일까요? 눈치는 원래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감정의 결을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지금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하고 어떤 말을 참아야 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본래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눈치는 자기를 지우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내 의견을 숨기고 미움받을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키는 일. 우리는 이것을 눈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눈치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위치에 놓입니다. 눈치가 빠르다는 건 사람의 마음을 잘 읽는다는 뜻인데 정작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돌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은 다 알아채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참습니다. 이게 눈치인가 싶으면서도 눈치를 안 보면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또 참습니다. 참는 사람과 센스 있는 사람은 겉보기엔 비슷합니다. 둘 다 상대를 배려합니다. 둘 다 분위기를 살핍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참는 사람은 자기를 지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자기 감정을 없애버립니다. 반면 센스 있는 사람은 자기를 지킵니다. 상대방의 기분도 존중하지만 자기 감정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참는 사람은 언젠가 터지지만 센스 있는 사람은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참지 않으면서도 눈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남을 배려하면서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6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입니다. 몽테뉴는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귀족이었고 시장이었고 외교관이었습니다. 왕을 만나고 귀족들과 회의하고 때로는 전쟁터에서 협상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몽테뉴는 사람들을 피해 산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복잡한 인간관계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몽테뉴는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보통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나를 조금 양보해야 하고 나를 지키려면 사람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몽테뉴는 달랐습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항상 자기만의 내면 공간을 유지했습니다. 왕 앞에서도, 귀족들 앞에서도, 전쟁터에서도 그는 자기 생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무례하거나 냉정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몽테뉴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몽테뉴가 말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거리입니다. 사람과의 거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거리.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 흔들릴 때마다 자기 안으로 잠시 돌아왔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아니면 그냥 피곤한 건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무시한 건지, 아니면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그는 말합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텅 빈 기분이 든다. 당신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집에 오니 왠지 모르게 소진된 기분. 그건 당신이 그 시간 동안 당신 자신과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몽테뉴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시장으로 일할 때도 그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불편한 민원도 들었고 억울한 하소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말에 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은 듣되 받아들이지 않았고 어떤 말은 공감하되 자기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존중했지만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눈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감정에 다 반응하면 자기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몽테뉴가 말한 거리입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자기 판단을 유지하는 것.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기 감정을 지키는 것.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누군가 당신에게 불만을 표합니다.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느려요? 눈치 없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반면 눈치 많은 사람은 이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미안하다고 하고 다음엔 더 빨리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센스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 말을 듣되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정말 내가 느렸나? 아니면 상대방이 조급한 건가? 만약 내가 정말 느렸다면 고치면 되지만 상대방이 조급한 거라면 내가 사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가족 관계에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남보다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둔다는 게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든 부모님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십시오. 부모님은 여전히 당신을 자식으로 대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당신 인생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참습니다. 부모님 말씀이니까. 하지만 계속되면 지칩니다.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칩니다. 제 인생이에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자식은 다릅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되 그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절하되 존중합니다. 내 길을 가되 관계는 지킵니다. 이게 거리입니다. 부모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부모와 나 사이에 서로를 존중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 자식이 다 컸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걱정됩니다. 잘 살고 있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고 싶지만 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간섭 싫어한다니까. 그렇게 참다 보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자식과 멀어집니다. 가까이 있는데도 먼 느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도 센스가 필요합니다. 간섭과 관심의 차이를 아는 것. 자식이 원할 때 곁에 있어주되 자식의 삶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 것.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내가 자식을 믿는다는 표시니까요.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거리가 필요하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가게 한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힙니다.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서로 편합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매일 만나도 좋았습니다. 할 말도 많고 함께 있으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친구는 여전히 예전처럼 연락하고 싶어 하는데 당신은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친구가 싫어진 건 아닙니다. 다만 예전만큼 자주 보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치만 보는 사람은 친구가 부를 때마다 나갑니다. 피곤해도 나가고 바빠도 나갑니다. 안 나가면 섭섭해할까봐. 그러다 결국 지쳐서 연락을 아예 끊어버립니다. 반면 센스 있는 사람은 솔직합니다. 요즘 좀 쉬고 싶어서 잘 못 나가. 대신 다음 달에 제대로 만나자. 거절하되 관계는 끊지 않습니다. 친구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서로 에너지가 다르다는 걸. 그래서 오히려 이런 친구가 더 오래 갑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니까. 각자의 속도로 살면서도 가끔 만날 때는 진심으로 반가울 수 있으니까. 은퇴 후의 인간관계는 더 복잡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 그런데 은퇴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나는 이제 뭐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야 하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더 눈치를 봅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건 아닌가? 하지만 몽테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달려 있다. 당신이 무슨 직함을 가졌든 어떤 일을 하든 당신은 당신입니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은퇴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을 지킵니다. 이제 우리는 눈치와 착함의 차이를 조금 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하지만 배려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는 선까지만 배려합니다. 반면 눈치만 보는 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무너지더라도 계속 맞춰줍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파괴입니다. 몽테뉴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나를 잃는 것은 미덕이 아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다가 자기를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합니다. 자기도 무너지고 상대방도 부담스러워합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다 이해해주는 사람. 누가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하고 누가 잘못을 해도 이해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좋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은 정말 나를 이해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걸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무너집니다. 나는 이렇게 다 이해해줬는데 왜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이게 바로 몽테뉴가 경고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조차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만 살피느라 정작 자기 마음은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미묘한 긴장이 흐릅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이걸 아예 못 느낍니다. 그냥 밥 먹고 떠듭니다. 눈치만 보는 사람은 이걸 느끼고는 얼어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 편을 들어야 하나? 며느리 눈치도 보고 시어머니 눈치도 봅니다. 그러다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어색하게 앉아만 있습니다. 긴장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먼저 자기 안을 들여다봅니다. 지금 이 긴장이 내 일인가, 아닌가? 내가 개입해야 하는 상황인가, 아니면 두 사람이 알아서 풀어야 하는 일인가? 이걸 판단합니다. 만약 개입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는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른 척하지도 않습니다. 은근히 화제를 돌립니다. 아, 요즘 날씨가 참 좋네요. 다음 주말에 같이 나들이 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깁니다. 제가 차 좀 더 끓여올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긴장이 잠시 풀립니다.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생깁니다. 그 사이 각자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는 아까보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져 있습니다. 누구도 체면을 잃지 않았고 관계도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진짜 센스입니다. 상황을 읽되 그 상황에 끌려가지 않는 것.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개입하되 자기까지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만약 개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조용히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습니다. 이것도 센스입니다. 모든 문제에 나서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배려입니다.
나이가 들면 눈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눈치가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눈치 없으면 왕따 당하고 눈치 있으면 인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눈치는 생존 기술이 아니라 품위의 문제가 됩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 언제 개입하고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지켜온 사람만이 갖는 감각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눈치 좀 그만 보고 살아야지. 피곤하니까, 지치니까, 이제는 눈치 끄고 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피곤합니다. 오히려 더 피곤해집니다. 왜일까요? 문제는 눈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자기 검열이었고, 과잉 배려였고, 자기 부정이었습니다. 눈치를 끄면 이런 것들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눈치를 끈다고 자기 검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끄고 행동했다가 관계가 어긋나면 결국 또 자책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몽테뉴는 눈치를 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눈치를 제대로 쓰라고 합니다. 눈치를 남을 맞추는 데 쓰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나를 잃지 않을까?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도 존중하면서 나도 존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읽어내는 게 진짜 눈치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피곤합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미안할 것 같습니다. 이때 눈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거절합니다. 싫어요.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집니다. 반면 눈치만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피곤해도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센스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좀 어려워요. 다음에는 꼭 도와드릴게요. 거절하되 배려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되 관계는 지킵니다. 이게 진짜 눈치입니다. 상대방의 감정도 헤아리면서 나도 지키는 것. 그래서 몽테뉴는 말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지켜야 남도 제대로 대할 수 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지쳐 있으면 누구에게도 따뜻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나를 돌보는 것. 그게 가장 윤리적인 태도입니다. 몽테뉴는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을 떠나지 않되 자기 자신에게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그는 항상 자기 중심을 지켰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고독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았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들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이 내 말에 맞춰주는 건지 정말 동의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심이 있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할 때 확실히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된다고 할 때는 정말 된다는 걸 믿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몽테뉴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16세기 프랑스 귀족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몽테뉴의 태도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자기를 잃지 않는 법. 배려하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법. 눈치를 보면서도 당당한 법. 그 시작은 간단합니다. 오늘 하루 사람들과 부대낄 때 잠깐씩 자기 안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내 말인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와 가까워질수록 남들과도 더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남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화를 내도 덜 흔들립니다. 상대방이 실망해도 덜 미안합니다. 그렇다고 무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심으로 배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여유로. 몽테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 있었지만 결코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나는 여전히 나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당신입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아니면 어느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연기하느라 정작 당신 자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건 아닙니까? 이 질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아마 오랫동안 자기와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몽테뉴도 그랬습니다.
그도 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탑 위에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자기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탑을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하루에 잠깐 당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 출근 전 5분, 점심 후 산책하는 10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 그때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 자신을 느끼십시오. 지금 내가 피곤한가? 화가 난가? 슬픈가? 아니면 괜찮은가? 그것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달라집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 예전보다 덜 흔들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전만큼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당신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이걸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느낍니다. 당신이 달라졌다는 걸. 예전처럼 다 맞춰주지 않는데도 사람들은 오히려 당신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괜찮으면 괜찮다고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관계가 편해집니다. 이게 몽테뉴가 말한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관계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살린다고.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상대방도 편하게 자기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고. 이제 영상을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당당해지거나 눈치 보지 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너무 오래 좋은 사람이 되느라 나 자신이 되는 걸 미뤄왔습니다. 착한 사람, 배려 깊은 사람, 이해심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멈춰도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그냥 나 자신이 되어도 됩니다. 그렇다고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남들이 원하는 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나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가장 정직한 삶입니다. 눈치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눈치는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감정의 결을 읽는 능력입니다. 문제는 그 눈치를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남을 맞추는 데 쓰면 비굴해지지만 나를 지키는 데 쓰면 센스가 됩니다. 남에게 끌려다니는 데 쓰면 피곤하지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쓰면 품위가 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나 자신과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말을 이제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일 수 있습니다. 배려하면서도 당신은 당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사람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너무 지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자기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 질문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